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분간 코인 시장이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전망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그 매체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거래소 업비트의 24시간 코인 거래량이 세계 3위를 기록합니다. 코인베이스를 넘어서 버렸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트코인 거래량으로만 보면 업비트가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업비트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10위 바깥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비트코인보다 지금 뭘 거래한다?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요즘 뭐 코인 유튜브 가보시면 이제 뭐 그 환호성을 지르는 뭐 이런 썸네일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상을 조금 했던 것과 좀 비슷하게 비트코인 살려고 봤는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래서 뭘 산다? 알트코인의 시대가 온다. 이 코인 사라. 뭐 이걸 명심해라. 이런 유튜브 채널들이 큰 어떤 그 조회수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게 뭐 저뿐만 아니고요. 그 많이 보셨던 이 차트 이제 뭐 우리로 치면 원화에서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이더리움 라지 캡 올랐다가 미들 캡, 스몰 캡 이게 순환매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이게 뭡니까? 머니 플로우 맞습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투자자의 심리죠. 돈을 벌면요. 그 돈 가지고 집에 그냥 딱 꼭 도박장 가서 돈 뭐 얼마 벌면 집에 가야 되는데 그게 쉽던가요? 똑같은 심리가 이 투자자 심리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광경이 다시 한번 되게 오랜만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퀀트 주기영 대표가 이런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의 실현 시가총액이 신고점을 경신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규 자본이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쑥쑥 들어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코인쉐어스라고 하는 어떤 뭐 리서치의 총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그 공급량은요. 매일 비트코인이 900개씩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량이 비트코인 900개입니다. 하루에 900개가 나오는데 미국의 ETF는 매일 몇 개를 산다? 2,800개씩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공급의 3배가 넘는다는 얘기죠.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2020년과 비교해서 중앙화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28% 감소하는 등 시장이 수요 충격을 겪고 있다. 수요가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간의 비트코인 가격은 뭐 연준의 금리나 기대 심리와 함께 움직였는데 이 ETF 출시 이후에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뭐 금리 인하고 뭐고 상관없이 비트코인 그냥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비트코인 3위 거래 주소가 있습니다. 이거 다 이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4,800개를 추가로 매집했다고 합니다. 이 주소는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해서 현재 몇 개? 13만 거의 2천 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13만 2천 개가 아마도 개인은 아니겠죠. 이 기관 투자자인 것 같습니다. 13만 2천 개가 현재 대략이 얼마쯤 되냐? 11조 원입니다.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지금 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몇 개 샀다고요? 4,800개를 추매했습니다. 이게 포인트 같습니다. 여기서는. 자, 블랙락의 iBit,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자산 규모가 9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뭐 우리 돈으로 하면 10조가 넘는 엄청난 돈이죠. 하루에 뭐 6억 달러가 유입됐다. 이게 이제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거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주로 기관들이 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트코인은 누가 삽니까? 지금은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사겠죠. 알트코인은 지금 뭐 ETF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뭐 당연한 결과겠죠. 당분간은 이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될까요? 언제까지 될지는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큰 조정, 큰 폭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되겠죠.
당분간 이게 뭐 지금 현재로서 한 달, 두 달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미국의 ETF 전문가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뒤늦게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미국의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입니다. 자산 규모도 상당히 크거든요. 여기가 지금 비트코인 ETF를 안 팔고 있다? 믿을 수 없다라는 코멘트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First Trust라고 하는 자산운용사는 ETF 신청서를 제출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과거의 장은요, 코인장은 2017년, 2021년 사실상 개인이 주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상 처음으로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비트코인 상승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 기관의 포모, 개인의 포모까지 더해지면 이거 좀 무서운 상승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기관들이 주도하는 상승장이죠.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 보려고 합니다. 한번 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4년 주기가 있죠. 기관들이 포모가 이게 무섭거든요. 4년 주기가 예전처럼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요? 조금 앞뒤로 변동이 될 가능성 저는 뭐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4년 주기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으로 가져가되 큰 변수가 가능할 수도 있죠.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뭐 각종 파생 상품들이 나와서 전 세계 여기에 뭐 금리 인하까지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더 크게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요. 타이밍이 앞뒤로 밀릴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조금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언제 딱 나는 팔 것이다.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우리가 좀 유연하게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클 탑이라고 하는 게 올해 말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6년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상승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승세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보다 엄청 큰 폭락이 나올 수도 있죠.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기관들이 들어오고 각종 크립토 파생 상품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요. 기존 사이클보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점점 더 돈을 벌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총이 올라간 다음에 주식처럼 돈 벌기 어려워질 것이다. 뭐 최근에 그 시바이누나 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칠리즈 같은 경우 지금 호재를 출시한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 중점 네트워크를 출시했다. 그다음 칠리즈는 트랜잭션 수수료를 태워버리겠다. 그리고 토크노믹스 그러니까 공급량을 줄이겠다라는 얘기죠. 이런 분위기에서는요. 이런 작은 호재 하나만 슬쩍 이렇게 스쳐도 단기 급등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시바이누 최근에 한번 크게 올랐었고요. 칠리즈도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대비해서 뭐 벌써 두 배가 넘게 올라가 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난 10년간 제가 이 시장에 있으면서 상승장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동일하게 반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덜 오른 코인까지 결국에는 끌어올립니다.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늦었고 아직 안 오른 코인 뭐 있지? 하고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덜 올랐던 코인까지 결국에는 그 유동성이 돈이 찾아가서 같이 끌어올린다. 두 번째, 조그만 호재만 나와도 크게 오를 수가 있다. 세 번째, 관심이 별로 없었던 아니면 예전에 크게 상처받았던 일반인들 드디어 신규 투자자로 유입이 됩니다. 네 번째, 김치 프리미엄이 상승합니다. 제가 이거 확인한 바로는 벌써 업비트에 김치 프리미엄이 6%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일반인들이요. 수익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아직은요, 그 수익률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반인들이 뭐 인증샷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수익률이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아, 단기 꼭지구나.
근데 아직 제가 볼 때 그 정도 같진 않습니다.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여섯 번째 특징, 당연한 얘기죠. 언론, 광고,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조금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곱 번째,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대상으로 이 코인 사기꾼들이 행동을 개시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투자해 주겠다. 채굴에 대한 대행을 하고 이자를 챙겨 주겠다. 다 사기꾼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신 투자 자체를 금지합니다. 좀 자식분이나 좀 아시는 분들께 배워서 좀 어렵더라도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또 코인 투자가 어렵진 않거든요. 여덟 번째, 끝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나올 거예요? 블로우 오프 탑이 나옵니다. 블로우 오프 탑은 마지막에 한번 장렬하게 불꽃이 터지면서 이제 폭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 차트입니다. 도지코인의 2021년 제가 이 말씀드렸죠. 이게 주봉이거든요. 단 일주일 만에 지난 2년에서 3년간 있었던 상승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 일주일 만에 혹은 2주일 만에 어떤 건 뭐 한 달 만에 그러니까 투자자의 80% 이상이요. 그 2주 만에 신규 진입합니다. 이게 엄청난 포모의 힘이거든요. 제가 볼 때 아직 이런 현상은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점점 빌드업을 하고 있다. 홍콩의 게이트IO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죠. 지금 홍콩 그 라이센스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홍콩의 규제 기관이 있겠죠. SFC에 라이센스를 신청한 업체가 지금 총 22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홍콩에 아직 합법 거래소는 2개, 3개밖에 없거든요. 아직 물이 중국에 덜 찼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슬슬 차고 있죠. 중국에서요. 테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장외 가격이 3%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의 김치 프리미엄처럼 뭐 중국의 무슨 프리미엄일까요? 만두 프리미엄이 지금 3%가 붙었습니다. 포모가 중국에서도 슬슬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인사처에서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코인 재산 등록을 위해서 그 닥사라고 하는 협회와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감개무량하죠. 사기와 도박 취급받았던 코인을 우리 지금 나랏일 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이미 많이 샀겠죠. 그것을 이제 의무 공개를 해야만 한다. 제 생각에는 이제 당파를 막론하고 우리 뭐 고위 공직자, 심지어 국회의원들 꽤나 많은 코인을 이미 샀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본인들을 위해서라도요, 우리가 뭐 너무 친화적이고 노골적인 법을 좀 기대하는 게 아니죠. 합리적인 법을 좀 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지금 사흘 만에 자산이 얼마가 올랐습니까? 9,300억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의 주식이 많이 올랐고요.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라고 합니다. 이게요. 30년 만이도 아니고요. 13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지금 며칠 만에요. 단 3일 만에 자산이 거의 조 단위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아, 이제부터는 조금 투자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뭐 9,300억 하니까 와닿지가 않죠. 여기서 뒤에 공을 한 3, 4개씩 빼볼까요? 3일 만에 우리 구독자분들의 자산이요. 9천만 원이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공을 3개만 빼면 그냥 자산이 3일 만에 9억이 올랐습니다. 이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3일 만에 우리가 사실 9천만 원이건 9억이건 이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근데 3일 만에 몇 억이 올랐다? 저는 아마 다 눈이 뒤집히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 때가 오면요. 과연 시장 탈출이 가능하겠습니까? 3일만 기다리면 이게 이제 100억대로 올라가는데 뭐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쉽지 않다. 시장 탈출. 그러니까 공포에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뭘까요? 환희에 빠져나오는 것.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NH투자증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금의 운용 자산을 1년 이내에 추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ETF가 하루 평균 우리 돈 2,600억 원씩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요약하면요. 한국의 증권사들 지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지 않습니까? 아씨, 우리도 좀 비트코인 팔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게 지금 느껴지고요. 두 번째, 이제 향후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비트코인의 시총이 금을 넘어설 것이다. 이게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아마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찌됐건 다음 사이클이 되면 최소 8억에서 10억은 갈 것이다. 저는 이게요. 사실 너무나 확실하게 저 같은 경우는 느껴집니다. 비트코인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모으신 분들은 이걸 그때까지 좀 보유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없다고 해도 우리가 돈 벌어서 나중에 하락장 또 옵니다. 그때 비트코인 또 담으시면 되겠죠. 제가 이 영상에 어떻게 보면 핵심 기사라고도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짤막하죠. 외신에서 이게 로이터더라고요. SEC가 3월 달에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사들과 회의한대. 이게 이제 이 로이터의 이 기사문을 여러 외신에서 퍼다 나르면서 이제 확대 보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3월 달에 SEC가 이더리움 ETF 신청 기업들과 미팅한다는데 라고 하는 기사들이죠. 이걸 제가 한글로 좀 번역을 시켜봤습니다. 대화의 길을 닦다. SEC의 공개 기록에는 현재 예정된 회의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문제의 정통한 소식통은 계획을 확인했답니다.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3월에 SEC ETF 미팅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SEC는요, 이더리움 이 ETF의 그 승인할지 거절할지 그 데드라인을 지금 5월까지 연기를 해놨죠. 지금 비트코인 ETF 승인 이게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 버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SEC와 ETF 신청사 간 숱한 대화, 숱한 미팅, 숱한 업데이트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더리움 데드라인을 앞두고 3월 달이면 거의 뭐 2달 앞 아닙니까? 사전에 뭘 한다? 대화를 하고 미팅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수정본 업데이트 저번에 한두 번 제출했던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의 예측이죠. 이더리움 ETF 이거 승인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제 좀 본질적으로 가보시면 ETF 비트코인 왜 10년간 이거 지연시켰습니까? 월가가 코인 시장, 비트코인 채굴 시장, 지갑, 인프라, 거래소, 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이것들을 다 인프라까지 장악을 끝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까지 싹 다 잡아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ETF 지원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선물 ETF 먼저 승인을 해놓고 현물을 왜 나중에 했습니까? 원래는 그 반대가 맞습니다. 현물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월가가 제가 볼 때 시장 장악이 사실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비트코인에 닿았던 손길이 어디로 간다? 이제 이더리움으로 미치고 있는 거죠. 지연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설사 뭐 ETF가 승인이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ETF 지금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지금 이렇게나 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더리움을요, 그냥 34,000개, 그러니까 3만 개씩 누군가 계속 삽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만 미국의 코인베이스에서만 이더리움 수십만 개를 누가 샀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요, 미국의 기관 전용 코인 계좌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미국의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대량 매수해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걸 이 기관들은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3개월 전이네요. 바이낸스에서 12조 원의 사실은 테더가 입금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제가 찾아낸 거니까 수십조 원의 돈이 왜 바이낸스에 유입이 됐을까요? 그때 제가 이렇게 캡처를 다 했었었죠. 이 테더가 바이낸스에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중간에 몇 개만 이렇게 캡처를 한 거고요.
핵심은 뭐였다? 유입된 태도로 바이낸스에서 누군가 비트코인을 삽니다. 이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빼는 거죠. 출금하는 거죠. 이게 1년 내내 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됐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죠. 이거 일찍이 누군가 비트코인 ETF 승인 이거 확신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3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비슷한 현상이요. 지금 미국의 코인베이스 사실 바이낸스에서도 이더리움 누가 엄청 사고 있습니다. 뭐 트론의 그 저스틴 썬부터 해가지고 근데 코인베이스만큼 이제 소위 ETF 아니면 그 이제 그 바이낸스는 그렇게 또 우리한테 투명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누군가 이더리움을 엄청 사고 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투자 조언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저의 순전히 개인적인 예측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컨트롤할 수 있는 세력이라면 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수도 없이 발생했던 일이 이번에도 비슷하게 반복이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안타깝게도 모두 해피엔딩으로 이 시장을 빠져나왔던 적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보는 1번 시나리오는 뭘까요? 첫 번째, 주식에 지금 정말 엄청난 유동성이 있거든요. 이게 조금씩 어디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코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생각보다 큰 폭등이 코인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 기관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죠. ETF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사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ETF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도 쉬워지겠죠. 일반인들은 알트코인을 더 많이 살 것이다. 세 번째, 뭐 이더리움 ETF가 됐건 뭐 반감기가 됐건 금리 인하 심지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휴전 얘기가 슬슬 나오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상승장에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번째, 잠시나마 주식 투자자, 코인 투자자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다섯 번째, 행복하게 잘 해피엔딩이 되면 좋겠지만 블랙 스완 이벤트 또는 회색 코뿔소. 이 차이점은요. 블랙 스완은 예상을 못했던 일이 갑자기 빵 터지는 겁니다. 회색 코뿔소는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위기, 상업 부동산 위기, 뭐 유동성 위기, 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가까이 있는 회색 코뿔소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게 대비를 미처 못한 거죠. 방심한 거죠. 갑자기 덮칠 수 있겠다. 제가 올해는 그 크립토 여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름에 뭐가 있습니까? 뭐 녹음이 우거집니다. 날씨도 덥고요. 뜨겁죠. 대신에 한 번씩 태풍이 붑니다. 소낙비가 정말 장대 같은 소낙비가 저는 내릴 수 있겠다. 여섯 번째, 대부분 이 소낙비를 견디지 못하고 시장을 떠날 것이다. 괄호 열고 닫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외입니다. 우리 구독자분이 아니고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소낙비 쉽지 않을 겁니다. 일곱 번째, 소수의 우리 구독자님들을 다 포함해서 소수의 분들은 이 예기치 않은 폭락이 올해 찾아왔을 때 우량 코인의 개수를 늘릴 것이다. 여덟 번째, 몇 달간의 폭락과 조정이 이 지루한 자 여름이라 말씀 또 드립니다. 자 장마 시즌 생각해 보시면 지긋지긋하죠. 막 집안에 곰팡이도 피고요. 뭐 어디 나가서 소풍도 나갈 수가 없고 바람도 못 쐬고 이런 지루한 장마가 저는 몇 달간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뭐가 있습니까?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있죠. 이제 연말로 갈수록 시장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다. 돈도 연말로 가면 찍어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올해 연말과 특히 내년 초가 되면서부터는 대세 상승장으로 다시 접어들 것이다. 왜 그럴까요? 금리 인하했고요. 돈을 찍어내면 이게 몇 달 걸립니다. 그 효과라는 게 바로바로 나타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세 상승장은 뭐 내년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연말도 올 수 있겠다. 열 번째,
우리 구독자분들 중 대다수는 2025년 중반 정도에서 큰 수익을 손에 쥐고 은퇴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제가 보는 1번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사실 예측이라는 게 뭐 맞겠습니까? 저라고 뭐 맨날 맞을 수가 없고요. 저는 제 예측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해? 라고 물어보시겠죠? 코인 추천 좀 해줘. 뭐 사면 좋겠어? 타이밍 지금이야? 송구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재주는 없고요. 사실은 이런 상승장의 방송을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상승하면 아무래도 비싸게 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저희가 채널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방송도 왜 하는데 간단합니다. 코인의 이 상승장에서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락장에서는 격려하기 위해서 사실 이 방송 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사실 지난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사실은 하락장이었잖아요. 팩트 기반으로 격려해서 팔지 말고 버티십시오라고 했다면 앞으로는 제가 조금 더 상승장에서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인 시장이 정말 무섭고 잔인하다는 걸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상승장에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하락장에서는 용기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이 상승장 좋습니다. 이 기운을 좀 즐겨 보시되 각종 지표들, 인간 지표들 보시면서 평정심을 최대한 유지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뭐 제가 그 이렇게 살짝 걸어놨던 코인들이 뭐 예기치 않게 이제 팔리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냥 그거 팔리면 뭐 제가 원금보다 2배, 3배 있지 않습니까? 뭐 맛있는 것도 좀 드시면서 이 상승장 기운을 즐기되 대부분 저의 95% 이상은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당분간 올해 뭐 내년까지 좀 길게 어깨에 힘 좀 빼고 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